왜 저를 자꾸 불러내시는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저를 불러내시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무소속이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이 나설 수 없는 입장에서 제가 마침 무소속이니 저를 불러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실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제가 느끼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 목포 사태에서 그야말로 제 인생 자체를 짓밟은 SBS와 이 보수 언론들, 이 만에서 2만 건의 기사로서 제가 살아온 65세의 인생을 짓밟았던 그 기사들을 뚫고 제가 분연히 싸우고 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뭔가 위로를 드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혜원님은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손혜원이라면 이런 집중 포화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손혜원이라면 절대 지금 민주당에서 간간히 보이고 있는 당의 총질 비슷한 일을 하는 여러 그런 의원들을 보면서, 그리고 몸살이며 자기 당선에만 급급한 그런 민주당의 인사들을 보면서 손혜원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저를 소환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다시 이 의미 없는 선거판에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적은 없고요. 12월 말 이후로 1월 내내 직간접적으로 저를 찾아오실 분도 계시고, 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은 끝도 없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분들을 제대로 만나고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째는 저는 국회의원 할 마음이 꿈에도 없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도 안 할 사람이 제가 거기 들어가서 깃발을 들고 총알받지를 할 이유가 없죠. 그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저도 다시 제가 단호하게 거부를 했던 그 제 스탠스를 고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번에 김남국 후보에 관련되는 그 사태를 보면서 이거 잘못하다가 그야말로 이번 총선 완전히 민주당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민주당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들, 지금 전국의 이 총선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불쑥불쑥 민주당의 인사들이 이 비례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한번 넘어갔던 것이 이 민주당의 전 국회의원이었던 한 인사분께서 자기가 나서서 이 비례당을 만들 것 같이 하는 그 내용을 듣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어떤 분하고도 그런 일을 약속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누구를 돕는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이 당을 만든다는 일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을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쵸? 제가 듣보잡 국회의원 하나 하다가 그나마도 탈당해서 이렇게 광해에 나와서 온갖 이 언론의 포화를 맞으면서 이렇게 홀로 서 있는 제가 당을 어떻게 만듭니까? 저는 당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이 사람을 모아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중요한 것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어떻게 당을 만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민주 진영에서 극렬하게 저를 소환하시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쓰임새나 제 스탠스가 어찌 보면 또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총선에서 이번에 민주당과 이 당이 이름이 미래통합당 이 양당 구도에서 새로운 선거법 때문에 이 다당제로 가게 되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그 애써서 4+1의 그 구도로 그야말로 이 어려운 공수처법부터 시작해서 쭉 법안을 지난주 연말에 그 힘들게 통과를 시켰던 이 국면조차도 만들기 어려운 그런 새로운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진보 모든 진영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뻔히 나타나는 이렇게 선거를 치렀을 때 저쪽에서 비례당이 만들어졌을 때 민주당에서 비례당을 만들 수 없는 입장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 나서서 이 비례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은 시민들한테서 나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한 또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 안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방송을 킨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켰을 때는 민주진영의 인사가 자기가 비례당의 중심에 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했던 것이고요. 뭐 솔직히 제가 이 이름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에 나오는 윤건영 손혜원의 이 양쪽 구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지금 그 후보로 나가시는 윤건영 후보가 이 비례당 얘기를 거론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명분이 없죠. 민주당에서 어떻게 비례당을 만듭니까? 오늘 또 뭐 조선일보와 이 모든 이 보수 언론에 늘 일용할 양식을 전해주는 어떤 분께서 또다시 오늘 또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정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어. 이제 와서 뭐 정봉주, 윤건영, 손혜원 이건 지나간 옛 이야기예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또다시 조선일보가 밑밥을 그 떡밥을 받아서 또 기사를 쓰고 참 한때 진보에 계셨다는 논객으로 계셨다는 분이 지금 저렇게 보수 언론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또 의심을 하면서 이 정도의 정보를 갖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인 위상만 점점 더 우습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당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인생에서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살아왔던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한 전문가로 살았던 40년의 그 인생이 한 번에 투기꾼으로 전락해버린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제가 잘 싸우고 재판을 통해서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잘 싸우고 있지만 여기서 또다시 누구를 위해서 제가 비례당을 만듭니까? 제가 국회의원의 뜻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그냥 있었겠습니까? 목포에라도 나왔겠죠. 진작에 준비를 했으면 제가 목포에서 5만 명의 표를 만들지 못할까요? 강남의 어느 구에 가서 제가 5만 표로 다시 한번 두 번째 국회의원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어디든지 가면 하려고 맘먹으면 못하겠습니까? 험지? 가서 하면 하죠. 우리 아버지 태어나신 고향에 양평이고 가평이고 가서 연고를 갖고 제가 6개월만 준비하면 뭐 한 달이어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신 제 이 지명도를 갖고 제가 못하겠습니까? 저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다시 할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부터 저에게 대선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3월 10일에 정청래 의원 공천 탈락되고 제가 3월 21일에 공천 받아서 마포 의뢰 갔습니다. 그리고 20여일 동안 선거해서 제가 12,000표 이기고 당선됐어요. 모두가 다 진다고 했죠. 우리 당의 의원들 조차 모두 다 진다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갈등 없이 한 방에 그냥 이겼습니다. 제가 대중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를 설득하며 마케팅 업계 40년을 살았고, 저 나름대로 솔직하게 시민들을 잘 살게 만들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맘먹고 가면 재산하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부터 했던 얘기는, 저는 4년 뒤 이 자리를 잘 지키다가 정청래 의원에게 돌려드리고 나는 내 업으로 돌아간다라는 약속을 수천 번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의 마무리를, 이 국회에서의 제 인생의 마무리를 정리하며 의정보고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한국재생으로까지 브랜드의 폭을 넓혀서 전국에 버려진 이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민들의 경제를 좋게 만드는 일에 제 마지막 인생을 쏟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광주나 인천이나 그리고 서울의 몇 곳에 제가 꼭 당선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예비 후보들 또는 후보들을 도우면서 제가 전국을 누비고 있는 거 여러분들 제 유튜브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남구에 관련된 그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섭섭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쩌면 누군가가 나서서 사람들을 모으고 당을 만드는 일을 한다면 어쩌면 제가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버렸던 생각을 다시 주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당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제게 다시 총선에 재물이 되어달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당을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제가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1번을 버리고 강을 건너서 정청래 의원의 자리로 가서 전철역에서 어깨띠를 맨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가 거기 나가서 선거를 치른 일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